자, 지금 정치권 반응 먼저 살펴보죠.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양앵커님 오랜만입니다. 예. 자, 오늘 일련의 이런 과정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 죄송하죠, 지금 오늘 지난번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도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그런 사태였는데, 오늘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체포하러 경찰들이 들어가는 그 모습은 저도 아침부터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CNN, 로이터, AP 이런 데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다른 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를 생각하면 앞이 좀 캄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K-팝의 나라, K-드라마, K-시네마의 나라, 그 나라가 맞아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슨 계엄도 계엄이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 초현실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전체에 미칠 어떤 파괴적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벽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집결도 했고, 또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또 대통령과 면담도 하기도 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불법 체포다, 대통령 망신 주기 목적이다, 뭐 이런 편치 않은 그런 평가들, 주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좀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전직 최고위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 났을 때 이 비상계엄을 우리는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쪽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탄핵 심판을 받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지도부에서 이제 쫓겨난 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그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인간관계가 있었던 분들도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그런 입장을 표시하는 것들 전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당이 자칫하면 그 비상계엄을 지지하거나 그리고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 그러면 정말로 보수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그 양쪽의 진영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보수 진영의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이 상황을 밀어붙이려는 것에 대한 반발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이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말 중에 하나가 레거시 미디어 이 보도를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는 평생을 언론인으로 사셨는데, 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대통령이 지금만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얘기를 들었다는 의원들로부터 제가 전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그때 조중동 보지 말고 유튜브 보라 그러면서 누구 유튜버를 이렇게 찍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날까지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 의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이전에는 대놓고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너무 가짜뉴스가 12월 3일 이후에 많이 퍼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혹시라도 그런 가짜뉴스들에 많이 영향을 받고 계신 건 아닐까. 근데 그 가짜뉴스들이 주로 극단적인 유튜버들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도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를 저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님, 그 영상에서 좀 눈길이 가시는 대목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쉽게 얘기하면 위법천지가 됐다. 라는 식의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모든 사태의 발단이 됐던 건 사실은 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상계엄의 포고령을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폭압적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48시간 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을 한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에 대해서 쓸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국회라든가 지방자치의 의회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도 계엄이 행정이라든가 사법 권력을 잠시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계엄은 어떤 경우도 국회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는 계엄 통제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포고령에서는 계엄 통제권을 아예 무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일단 군인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불법적이라는 것들은 뭐 누구도 그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불법적인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데 본인께서 어떤 그 시발이 됐다는 그 원인이 됐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사과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고 예. 뭐 법적으로 위법천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진짜 좀 언제 한번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네.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당내 주류의 어떤 분위기와 좀 많이 결이 다른 상황인데 좀 외롭거나 그런 느낌 많이 좀 받고 계시나요, 요즘에? 정치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역사와의 대화, 이게 뭐 너무 거창하게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있는 일들은 말이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아마 책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모든 것이 세세히 다시 밝혀지고 공개될 겁니다. 그때 내 모습은 어땠을지를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 너 왜 보수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왜 그 반박하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펴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정치인이 된 이상은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해관계보다는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와 반대되는 분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겸허히 자기의 양심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내려지는 어떤 평가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